오늘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이 요 몇 년 사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확대된 시장에는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편입되고 종속되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쿠팡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와 타사 가맹택시 배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 먹동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이주환 변호사님의 법안 내용 설명과 이후에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님이 카카오티 사례를 들어 독점 폐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주환 변호사님 모시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에서는 월간 이용자 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제 월간 이용자 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을 얼마로 설정할지에는 논의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소위 가파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인 만큼 우리도 피해가 큰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기업 인수 합병, 소위 킬러 인수를 금지하였습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 인수 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지난 5년간 최소 60여 건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것은 4건에 그쳤습니다. 카카오가 인접 분야, 관련 분야의 신생업체, 유망업체를 인수하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사전적 규제로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거나 물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의 방법대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서 축적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CPLB를 설립하여 PB 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 결제 수단이나 물류업체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후적 규제로 차별적 취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와의 상품 및 특정 입점업체의 상품 등을 다른 입점업체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상호 운영성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점업체들은 락인 효과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 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라인과 텔레그램 등을 설치하고 가입하였지만 해당 메신저로 이동하는 인원들은 거의 없고 카카오톡이 복구된 이유는 다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락인 효과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입점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오랜 기간 게시한 정보를 유사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존 플랫폼에 고착화되고 이에 경쟁 플랫폼 또는 다른 잠재적인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에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이용 사업자가 손쉽게 자신의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락인 효과를 해소하여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정위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에 전문적인 감독국을 두어 관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환입니다. 택시는 그 이용 승객을 어쨌든 가장 편하고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운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카카오가 당초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중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료화 시키면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택시는 매출액의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료나 광고료에 해당하는 17% 정도를 돌려주고 있고, 그래서 정작 이제 3.3%의 수수료들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는 배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라고 명칭을 하고, 비가맹 택시는 대다수의 비가맹 택시들은 목적지 표시를 해서 골라잡기 하는 그러한 배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플랫폼이 현재 95% 이상의 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는 플랫폼에 급격하게 이제 종속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95%의 지배력을 가지고 가맹 택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차를 하는 그러한 배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배차의 문제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현재 실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들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목적지 표시를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은 유료로 호출료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고, 호출료를 받지 않는 중개 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적지 표시를 해서 배차 시스템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불공정 배차의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이제 가맹 택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정보 이용료를 돌려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또는 중개 택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가맹 택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 이용료에 대한 대가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이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택시 이용자나 택시 운전자들의 운송 수입을 늘린 데 있어서 유리할 텐데,
현재 95%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특정 플랫폼이 결국은 배차를 사실상 독점하고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전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른 그 플랫폼들이 그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택시들이 카카오의 그 호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플랫폼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다른 플랫폼들이 전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결국은 제2후 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조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카카오의 호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 특정 플랫폼이 호출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을 이용해서 다른 플랫폼까지도 종속화시키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독점의 문제는 결국은 그 피해가 택시 노동자들과 그리고 대다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그리고 택시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독점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특히 플랫폼 중개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제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여객단순화 운수사업법으로도 플랫폼 중개 운송 중개 사업의 신설이 돼서 됐습니다만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독점을 제한하는 법률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법률에서도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그 규제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배진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의한 플랫폼 반독점법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보다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민주택시 노동조합 김성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10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